안녕하세요. 오늘 시간에는 암보험의 모든 것이라는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서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들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암보험의 경우는 많은 분들이 하나씩은 준비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준비하실 보험일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암 발생 확률이 3명 중 1명꼴로 높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대비를 하신다 생각을 합니다. 암보험 가입 목적에는 이미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전 영상들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암보험이 어떻게 보장되는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진단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또 특약들은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만기는 언제까지인지, 비갱신으로 되어 있는지 갱신으로 가입했는지 등. 그래서 이번 영상 통해서 점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직 준비하기 전이시라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보장 범위의 이해입니다. 암보험 가입 시 가장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게 진단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암의 종류별로 보장하는 금액이나 범위가 다를 수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렸어요. 진단금의 경우는 암 진단 시 의료 행위에 상관없이 진단이 확정되면 최초 1회 한도로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준비를 해야 하는 핵심 특약인데, 가장 많은 종류의 암을 보장하는 일반암 진단비 특약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회사별, 상품별 보장 범위가 다를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파악하시고 이해를 하시고 준비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사암 진단비의 경우 갑상선,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을 보장하는 특약이고, 아무래도 가입 한도가 일반암 진단비만큼 구성되지 않기 때문에 최대 한도를 준비하시면서 보장 범위 등을 이해하시고 준비하시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선순위의 이해입니다. 보험 가입에도 순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더 깊게 들어가면은 구성하는 특약들도 어떤 우선순위로 설계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암보험 설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러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확률, 보장 금액, 보험료 등을 고려하여서 결정합니다. 가입 설계안을 예시로 우선순위 특약, 불필요한 특약을 말씀드리면서 우선적으로 구성하면 좋은 부분과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는 암진단비와 유사암 진단비입니다. 최우선적으로 준비하는 담보이고 핵심 특약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고액암 진단비인데요. 고액암 진단비의 경우는 회사별, 상품별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약관에서 정한 특정 부위의 암 진단 시 보장하는 특약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MD 고액암 진단비의 경우는 암의 종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어차피 일반암 진단비에서 보장을 하고 추가적으로 더 보장받기 위해 준비하는 특약이기 때문에 필수 특약으로 권유드리지는 않아요. 굳이 구성하지 않으셔도 괜찮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진단암 진단비의 경우는 첫 번째 암 진단 시 보장이 되는 담보는 아닙니다. 첫 번째 암 진단 이후 2년이 지난 다음 원발, 전이, 재발, 자녀 지속의 형태의 암 진단 시 보장이 되는 담보인데요. 모든 암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제외되는 암의 종류도 있습니다. 2년마다 계속 보장이 된다는 장점은 있지만 그렇게 저렴하지는 않기 때문에 최초 진단 시 보장이 되는 일반암 진단비의 가입 금액을 더 집중하여 준비하시기를 추천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자, 다음 항암 방사선 치료비, 항암 약물 치료비의 경우는 방사선 치료, 약물 치료 시 보장이 되는 담보인데, 이 특약 역시 우선적으로 구성해서 권유드리지는 않아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 굳이 구성하지 않아도 괜찮다, 저의 의견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 특약인데요. 이 특약의 경우는 표적 항암제 치료 시 보장이 되는 특약이고, 가입 금액 대비 효율성이 좋은 특약이기 때문에 구성해서 준비하는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이 특약의 경우는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허가된 약물이거나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승인한 요법으로 사용된 경우 보장이 되는데, 표적 항암제는 대부분 비급여 치료이고 의료비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손보험과 진단비만으로 리스크에 대비하기가 조금 버거울 수 있는데 추가로 같이 준비하시기를 적극 추천을 좀 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 암수술비, 유사암 수술비의 경우는 잘 구성하는 특약은 아닙니다. 암특약 외에 종수술비 특약에서 보장이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구성하는 것을 추천드리지는 않고 있어요. 수술비 특약과 수술비 보험의 경우도 조만간 자세하게 영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암 직접 치료 입원 일당과 암 직접 통원 일당의 경우, 저는 추천드린 특약은 아닙니다. 직접적인 치료의 정의 때문에 보험금 분쟁 사례도 많았던 특약이고 보험료 가입 금액 대비 효율성이 좋다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진단금 위주로 준비하시기를 추천드리는 부분입니다. 진단금은 어느 정도로 구성하면 좋을까요? 상담을 통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인데요. 연 소득 수준을 좀 고려해야 하고 가족력 등도 같이 고려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적정 보험료에 맞추어 구성을 해야 하는데요. 가입 금액을 높게 비갱신으로 준비를 하면 보험료는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4개 받는 보험료에 상당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험을 준비할 때 암보험만 준비할 수 없고 다른 이제 보험들도 같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말이죠. 이렇게 될 경우 보험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올바른 보험 가입 방법 중 한 가지가 아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터무니없게 적게 설정할 경우 보험의 역할을 하는데 부족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적정 보험료를 구성하시기를 추천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비갱신형은 납입기간 내에 보험료가 인상 없이 동일하고 정해진 만기까지 보장이 됩니다. 갱신형은 갱신기간에는 보험료 변동이 없지만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이 될 수가 있고 갱신 이후에도 보험료를 납입하는 구조입니다. 비갱신형은 보험료가 비싸다는 점, 갱신형은 비갱신형보다 저렴하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그러면 어떠한 상품으로 준비를 해야 하냐라고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비갱신형을 좀 우선 준비하신 후에 갱신형을 좀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천드리기는 하지만 단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나이, 성별, 적정 보험료,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선택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장점과 단점을 이해하시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암보험을 준비하는데 고려해야 할, 알아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범위의 이해, 우선순위의 이해, 또 진단금을 어느 정도 구성할 것인지, 갱신과 비갱신에 대한 부분들까지도요. 이러한 기준들을 바탕으로 암보험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준비 방법에 대한 구성들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를 참고해 주시고요. 일반암 진단비만 준비하는 방법, 또 일반암 진단비와 부족한 부분을 N대 보해감으로 같이 보완을 해서 준비하는 방법, 일반암 진단비를 비갱신으로만 준비하는 게 보험료에 부담이 된다면 갱신형을 보완해서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암 진단비를 구성한 후 표적항암, 허가 치료비를 같이 구성하는 방법도 선택할 수 있는 한 가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험가입을 준비하는데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보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각자의 상황과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설명드린 5가지를 이해하시고 준비하신다면 본인에게 맞는 또 유리한 기준을 정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